자, 우리가 지금까지 아인슈타인의 필드 이퀘이션을 유도를 했는데 이제 오늘하고 한 2시간 정도는 이 아인슈타인 필드 이퀘이션을 실제로 적용한 코스몰로지에 적용한 예를 좀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필드 이퀘이션은 실제로 새로운 많은 새로운 피직스를 이제 발굴해냈죠. 예를 들면은 뭐 수성의 궤도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블랙홀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중력파 등등 이제 많은 이제 아주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그것들을 여기서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이 코스몰로지만 다루도록 하겠는데, 근데 우리가 예전에 이 강의의 초기에 뉴트니안 코스몰로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 방정식으로부터 우주 팽창의 방정식, 그러니까 프리드만 이퀘이션을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뉴트니안 코스몰로지하고 동일합니다. 방정식이. 그게 참 왜 그런지도 사실은 특이한 현상이긴 한데, 다만 이제 해석은 다르죠. 그래서 이 스페이스 타임을 순전히 지오메트리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니까. 자, 그걸 위해서 이제 몇 가지를 하겠는데요. 먼저 코스몰로지컬 콘스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아인슈타인의 필드 이퀘이션에다가 아인슈타인이 자신이 이 필드 이퀘이션이 우리가 뉴트니안 코스몰로지에서도 봤지만은 스테이틱 유니버스를 만들어내질 못하죠. 그래서 이 스테이틱 유니버스,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허블의 발견 전까지는 스테이틱 유니버스, 그러니까 우주는 정적일 거라고 믿었으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자, 그 정적인 유니버스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하다가 여기에 코스몰로지컬 콘스탄트라는 걸 도입을 하고, 이런 항을 이제 집어넣죠. 어떤 상수에다가 양쪽이 다 세컨드 오더 텐서가 돼야 되니까 뭐 이런 항을 이제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람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나중에 이제 코스몰로지컬 콘스탄트라고 부르는데, 콘스탄트. 자, 근데 일단은 이 체크를 좀 해봐야 되죠. 이 항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요 우변이 이걸 만족을 하죠. 컨티뉴티 이퀘이션을 만족을 해야 돼서, 자, 얘를 만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우리가 얘기한 아인슈타인 텐서인데, 이 좌변이 뭐가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을 바로 요 조건,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G라고 쓰면 아인슈타인 텐서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지난 시간인가요? 했던 게 바로 이 아인슈타인 텐서가 이거를 만족을 한다는 거였는데, 자, 이 항도 이거를 만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를 취하면은 람다는 어차피 상수니까 이게 되고요. 이거는 매트릭 뭐라고 그러죠? 컴패터빌리티. 그러니까 매트릭 텐서에다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를 취하면 항상 0이 된다는 거 우리가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만약에 플랫 코디네이트를 쓰면은 로컬리 플랫 코디네이트에서는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가 파셜 데리버티브와 동일해지고, 플랫 코디네이트니까 바이 데피니션, 그러니까 미분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0이 되고, 따라서 일단 이 조건을 만족을 해요. 그러니까 좌변이나 우변이나 다 0이 되는 거죠. 공변 미분을 하게 되면 이게 다 0이고요. 자, 그리고 이
이거를 이제 지오메트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 항으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오메트리에 변형을 주는 커버처 말고, 그러니까 이런 항이 있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에너지로도 해석이 가능하죠. 만약에 이제 우리 이거를 이제 일단은 그 오디너리 매터는 무시를 하고요. 오디너리 매터는 무시를 하고, 그럼 원래 이제 그 이거에다가 이 코스몰로지컬 컨스턴트 항이 있는데, 얘를 이제 오변으로 보내요. 오변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람다의 g 뮤 뉴고, 얘를 이제 에너지로 해석을 하면 얘가 바로 이제 이런 항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항이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 코스몰로지컬 콘스탄트가 주는 그 스트레스 에너지 텐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저는 이해를 하는 거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코스몰로지컬 콘스탄트에 해당하는 요 스트레스 에너지 텐서는 마이너스 8파이 g분의 c제곱하고 람다하고 g 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걸 에너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얘가 이제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T 뮤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오프 다이아고널 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이아고널 텀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플랫 스페이스 타임에서 얘가 플랫 스페이스 타임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얘가 어떤 형태가 될 거냐면은 여기에는 에너지 덴시티가 나오고요. 에너지 덴시티가 나오고, 그걸 우리가 로 제로라고 합시다. 로 베큐움. 그 다음에 그냥 로 제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프 다이아고널 텀은 전부 0이고, 여기에 다이아고널 텀이 전부 프레셔에 해당하죠. 나머지는 다 0이고.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이 값을 우리가 베큐움 에너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베큐움이라고 이렇게 붙입시다. 베큐움. 그러니까 베큐움 에너지 덴시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오디너리 매터는 없으니까 이제 베큐움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 뭐 양자역학의 베큐움 에너지하고 관계 있는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그걸 연관시키는 시도가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네, 맞죠. 이렇게 되죠. 자, 이걸 우리가 여기서 이 관계식에서 우리가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로 제로의 베큐움에다가 g 뮤인데 플랫 스페이스 타임에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얘는 이제 다이아고널에 마이너스 1하고 1 이렇게 되니까 매트릭이, 얘가 그 매트릭스 형태로 쓰면은 맨 앞에 거는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로 베큐움의 제로, 이게 공간 1, 1, 2, 2 컴포넌트가 되겠는 거죠. 여기도 하나 나오고,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긴 다 0.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프레셔가 아이소토로픽하고 마이너스의 에너지 덴시티를 갖는 이런 희한한 관계가 성립을 한다는 뜻이고요. 요거는 아마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할
이해가 있을 것 같고, 그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 베큐um 에너지의 특징이 뭐냐면, 자, 에너지 덴시티가 우주 팽창하고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얘가 뭐 우주가 팽창을 하든 수축을 하든 익스펜전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이니까, 그죠?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자,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만약에 팽창이 되면 에너지가 점점 커지는 거죠. 우리가 보통 오디너리 매터, 그냥 더스트 같은 그 압력이 없는 그냥 포인트 파티클의 집합을 생각을 하면, 가만히 있는 걔들은 팽창을 하면 에너지 덴시티가 볼륨에 비례해서 작아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경우는 그렇지가 않고, 이게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에너지가 이제 늘어나니까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프레셔가 네가티브화가 작용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뭐 그런 관계가 있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필요한 게 그 스페이스 타임 지오메트리 얘기하기 전에 그 스페이스 지오메트리 오브 스페이스 여기에는 우리가 왜냐하면 이게 필요한 게 그 아인슈타인 필드 이퀘이션의 그 좌변에 해당하는 지오메트리에 해당하는 양을 구해야 되니까, 스페이스 타임 지오메트리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스페이스 지오메트리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코스몰로지컬 프린시플에 의해서 우리가 현재 있는 곳이 특별한 우주에서 중심이 아니다, 특별한 곳이 아니다라는 바로 그 프린시플을 적용을 하면 우주는 아이소트로픽하게 보이죠. 물론 별들이 있지만 별들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고 모든 방향에서 갤럭시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고, 물론 어느 정도 평균을 해야 되지만 아주 약간의 그 베리에이션은 있고요. 자, 그래서 아이소트로픽하고 아이소트로픽하게 보인다는 얘기는 우주가 호모지어니어스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면. 호모지니어스 유니버스, 스페이스. 가능한 게 여기 딱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고요. 그걸 우리가 몇 번째 강의였지? 19 맞아. 여기 19번째 강의에 렉처. 여기에 이제 2D 스페이스 서피스를 세 가지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자, 그거의 확장 버전이고요. 그 3차원 버전이고요. 3차원의 가능한 아이소트로픽 호모지니어스 유니버스 스페이스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이제 플랫, 유클리디안 3차원. 우리가 그냥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마도 그렇게 보이는, 적어도 이제 어느 스케일까지는, 우리가 보이는 스케일까지는 사실은 플랫하게 보이는데, 플랫 스페이스가 있고, 두 번째가 스피리칼 3스피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냐면은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구표면의 3차원 버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그 네거티브 커버처를 갖는 하이퍼블릭 스페이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건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세 가지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 얘는 이제 포지티브 커버처를 갖고 있고, 얘는 이제 네거티브 커버처를 갖고 있어요. 자, 매트릭만 보면은 이거와 거의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다만 앵글이 솔리드 앵글로 바뀐다는 우리가 그 차이만 있는데, 아무튼 자, 우리가 나중에 이런 매트릭을 쓰게 되는데, 우리가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그 d 타우 제곱이요. 뭐죠 이게? proper velocity. 그 길이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그 스칼라량을 생각을 하면 이 dt 제곱하고 마이너스 여기에 c 제곱분의 1에 dx 제곱, 그러니까 a 그 이 스페이스의 파트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그냥 대리라고 씁시다. 그리고 여기에 이 AT 스케일 팩터를 시간에 의존한 스케일 팩터를 우리가 쓰게 되는데 얘를 우리가 뭐 프리드만 여러 사람 이름이 붙어가 갖고 처음에는 프리드만 또 누구 있죠? 르메트르 그다음에 뭐 로버슨 왈커 매트릭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매트릭은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시간 파트가 있고 공간 파트는 그대로 스케일 팩터만큼 변하기만 한다는 오버롤 팩터만 있다는 뜻이죠. 자, 이건 우리가 나중에 다루게 될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지금 할 거는 요 스페이셜 파트에 대한 거고요. 이 dl 스퀘어가 첫 번째 플랫 스페이스의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되죠. dx 제곱 더하기 dy 제곱 카티시안 코디네이트를 쓰면 이렇게 될 것이고 얘를 이제 스페리칼 폴라 코디네이트를 쓰면은 dr 제곱에 그냥 거리 그 다음에 r 제곱에 이 솔리드 앵글을 이렇게 씁시다. 물론 이 d 오메가 2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뭐죠? 폴라 코디네이트를 도입하면 이런 형태가 되죠. 사인 세타의 제곱 d 파이 제곱. 자, 그리고 이제 그림이 나왔네. 3스피어라고 하는 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냐. 3스피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플랫 스페이스는 그 거리가 멀어지면 그 각도에 대해서 이 길이가 우리가 보는 솔리드 앵글하고 그 디스턴스 r 여기서부터 디스턴스하고 그 다음에 그 표면적하고의 관계가 바로 r 스퀘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표면적이 r 스퀘어에 비례한다는 뜻이죠. 똑같은 그러니까 요 매트릭의 특징은 우리가 이제 이제 우리 스페이스에서 뭐 별까지의 거리가 예를 들어 1광년이다. 그 1광년이라고 하면은 그 1광년에 해당하는 그 별의 크기가 겉보기 크기가 있으면은 그 크기는 그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뜻이죠. 같은 앵글에 대해서. 같은 솔리드 앵글에 대해서 뭐 그런 뜻이고요. 자, 그렇지 않은 게 이제 바로 3스피어가 되는데 얘를 이제 이해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얘는 가장 간단한 걸 도입을 하면 그냥 2스피어로 생각을 하면 이게 다른 게 아니라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뭐 r제곱. 자, 이걸 만족을 하는 게 우리가 여기에 있는 2스피어고요. 그러니까 이건 2차원이죠. 이건 2차원인데 여기에 하나의 새로운 축을 도입을 해요. 우리가 뭐 공간적으로 그릴 수는 없지만 새로운 축을 하나 도입을 하고 이걸 W라고 할까요? W라고 하고 우리가 안 보이는 이런 어떤 축을 도입을 하는데 자, 이게 3스피어는 뭐냐면 여기 W제곱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그러니까 W라고 하는 축은 안 보이고요. 우리가 다루는 축은 X, Y, Z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것이 뭐 이퀄 R제곱이랑 똑같죠. 거리.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써보면 그 D 매트릭은 아니 길이는 dx 제곱 더하기 dy 제곱 더하기 dz 제곱 더하기 dw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다만 얘가 이제 4개의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아니라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을 하는 그런 이제 베리어블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w 제곱은 r 제곱에서 스몰 r 제곱을 뺀 거에 해당하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dw가 여기 양변을 미분하면 이 두 배에 얘가 마이너스 2r dr 이렇게 돼서 다른 말로 하면 dw가 마이너스 w분의 r의 dr 이렇게 되고 제곱을 하면 뭐 얘는 이제 그 w의 제곱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r 제곱 마이너스 r 제곱분의 스몰 r 제곱 이렇게 되죠. dr 제곱 이렇게 되는데 얘를 좀 더 간단히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1 마이너스 r분의 r의 제곱 하고 어떻게 되죠? r분의 r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얘는 그냥 dr 제곱이 되고요. dr 제곱이 아니라 플랫 한 거랑 동일하니까 r 제곱에 d 오메가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쓰면 정리를 하면은 dl 제곱이 이거를 더하면 되잖아요. dr 제곱하고 r 제곱이 d 오메가 2 제곱 만약에 플랫하다면 이렇게 될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요 항이 들어와 있는 거죠. 이퀄이 아니라 더하기. 자,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얘 두 개를 이제 요 dr 제곱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이거를 뭐 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고요. 1 마이너스 아니죠. 맞죠. r분의 r의 제곱하고 여기 캔슬이 돼갖고 1 그냥 dr 제곱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간단한 형태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거를 이제 다른 형태로 우리가 또 다른 형태로 쓰면 이거를 r이라고 하는 거리를 이 새로운 변수를 써갖고 r에 라지 r에 사인 파이 이렇게 쓴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쓰고 나면 그 dr이 r의 코사인 파이의 d 파이 이렇게 돼가지고 d 파이가 돼가지고 자, 얘가 dl 제곱이 1 마이너스 그러니까 분모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들어오고 코사인 제곱이 들어오고 분자에도 코사인 제곱이 들어와서 캔슬이 되고 r 제곱 d 파이 제곱 이렇게 되고 더하기 d 스몰 r 제곱 대신에 r 제곱의 사인 사이의 제곱에 d 오메가 2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바로 여기 사인 제곱 팩터 때문에 얘가 플랫 스페이스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2차원의 스피어의 경우에 dl 제곱이 어떻게 썼어요? r 제곱 d 세타 제곱 더하기
r 제곱 사인 라지 r이라고 그냥 쓰죠.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잖아요. d 파이 제곱. 자, 그것과 똑같은 형태를 띠고 있고 여기 앵글만 원래 경도에 해당하는 앵글만 솔리드 앵글로 바뀌는 거죠. 이게 3D 그래서 3스피어의 매트릭을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뭐 이런 형태로도 쓸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앞으로 쓰게 될 매트릭은 요걸 쓸 건데요. 자, 요거는 이제 앞에 했던 거랑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그러니까 이거 뭐 다른 의미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여기서 따져 봅시다. 거리가 멀어지면 그러니까 r d 파이가 이제 거리에 해당하는데 r 파이라고 합시다. r 파이를 이제 어떤 새로운 우리가 거리라고 생각을 하면 얘가 거리에 해당하는데 이게 r이라고 하면 되죠. 이게 새로운 거리인데 그러니까 중심으로부터 거리인데 저기 표면적이 r제곱보다 천천히 증가하는 거죠. 천천히 증가하는 거고 뭐 어느 수준에 가면 이제 닫혀 있을 테고요. 그게 3스피어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퍼볼릭 스페이스. 자,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도 좀 이런 형태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하이퍼볼릭 서피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하이퍼볼릭 서피스의 경우에 얘가 어떤 방정식을 만족을 하냐면 z 스퀘어 마이너스 x 스퀘어 마이너스 y 스퀘어는 r 스퀘어 이걸 만족을 해요. 이걸 만족을 하는 그런 방정식이고 자, 근데 얘는 그냥 보면은 호모지니어스하게 보이지 않죠. 근데 얘가 호모지니어스하게 되는 이유는 얘를 길이를 dx제곱 더하기 dy제곱 더하기로 하는 게 아니라 빼기의 dz제곱로 하면 얘가 호모지니어스하게 되고요. 자, 얘를 이제 3차원으로 확대를 하면 요거 대신에 하나 축이 새로 들어오게 되고 여기도 이제 우리가 안 보이는 어떤 새로운 축이 들어온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뭐 안 보이는 어떤 W라고 하는 축이 있는 거고 이거를 여기 마이너스를 여기 또 하나 집어넣고 마이너스 W 스퀘어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역시 DL 스퀘어도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넣는 거죠. 플러스 DW 스퀘어 하나를 더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W에 관한 거를 소거를 하는 거죠. DW에 관한 걸 없애는 건데 어떻게 없애냐? 일단은 얘는 dr 스퀘어가 되고 얘를 dr 스퀘어로 잡는 거고요. 그리고 뭐냐? 그러면은 이게 r 스퀘어 되니까 g 스퀘어가 스몰 r 스퀘어에다 라지 r 스퀘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dg를 알 수가 있죠. dg가 2r dr 이렇게 돼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은 dg의 스퀘어가 z 스퀘어 분의 r 스퀘어니까 r 더하기 r 스퀘어 분의 r 스퀘어 분의 dr 스퀘어 이렇게 돼가지고 얘를 전부 스몰 r로 나눠주면은 여기 1이 되고 여기 1이 되고 얘는
라지 R로 나눠주는 게 맞죠. 라지 R로 나눠주면은 여기에 R 스퀘어가 되고 여기 얘는 1이 되고 자 그래서 얘를 1 더하기 이렇게 쓰고 dr 스퀘어 자 그래서 얘를 다시 적용을 하면 dl 스퀘어가 이게 잘못 썼네요. 여기 또 잘못 썼 r 스퀘어 d 오메가 2 스퀘어인데 자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 항과 요 항을 더해주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1 더하기 r분의 r 스퀘어에 dr 스퀘어 이렇게 되고 더하기 r 스퀘어에 d 오메가 2의 스퀘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다른 형태로 표시를 하면은 r을 이번에는 사인 하이퍼볼릭의 어떤 psi라고 하는 새로운 코디네이트를 도입을 하면은 여기서 dr이 r의 코사인 하이퍼볼릭의 psi d psi 이렇게 되고 자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하면은 분모에 사인 1 더하기 사인 하이퍼볼릭 제곱이 나와서 코사인 하이퍼볼릭 제곱이 나오고 분자에도 코사인 하이퍼볼릭이 나와서 그대로 캔슬이 되고 dl 스퀘어가 r 스퀘어 d 파이 스퀘어에다가 더하기 r 사인 하이퍼볼릭 스퀘어 하고 d 오메가 2의 스퀘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했던 하이퍼볼릭 서피스하고 동일하죠.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요것만 요게 원래 이제 하나의 앵글이었는데 요게 이제 솔리드 앵글이 된다는 2디멘전 앵글이 된다는 그 차이만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결국 우리가 이 세 개의 매트릭 플랫 스페이스에서의 매트릭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1번, 2번,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3스피어 포지티브 커버처를 갖는 경우에 매트릭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 하이퍼볼릭 서피스 스페이스의 경우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얘를 하나의 형태로 쓰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1, 2, 3을 하나의 형태로 쓸 수가 있는데 얘가 뭐냐면 바로 dl 제곱이 어떤 땐 1이 들어가고 어떤 땐 마이너스가 들어가고 어떤 땐 플러스가 들어가서 얘를 마이너스 k 이렇게 쓰고 r분의 r의 제곱에 dr 제곱 더하기 r 제곱에 d 오메가 2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우리가 뭐 r을 거리로 해석하든 또는 아까 얘기한 psi r에다 psi를 곱한 거리로 해석하든 상관이 없는데 얘가 의미하는 게 결국에는 표면적이 r 제곱보다 빨리 비례해서 증가하느냐 거리의 제곱보다 또는 거리의 제곱보다 천천히 증가하느냐 아니면 거리의 제곱에 정확히 비례해서 증가하느냐 그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K가 0인 것이 바로 플랫 서피스고요. K가 1이 이게 포지티브 커버처를 가진 3스피어고요. K가 마이너스 1인 게 바로 이제 네거티브 커버처를 갖는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K가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커버처를 얘기하는 스페이스
of the space. 3차원이면 원래 커버처 텐서가 하나로 정의가 안 되는데 우리가 호모지니어스하고 아이소트로픽한 스페이스를 가정했기 때문에 이 커버처를 나타내는 파라미터가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자, 거기에 있는 0 아니면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고. 자, 이 세 가지 파서빌리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프리드만 방정식을,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아까 얘기한 우주의 팽창에 관련된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